오네모입니다. 오늘 그림은 갈수기에 흐르지 못해서 물이 고여있는 계곡의 풍경입니다. 한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테이프가 모자랍니다. 딱 2cm가 모자라서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할 수 없이 다른 테이프를 붙여봅니다. 이건 좀 아닌데. 화면 예뻐지라고 선물해 주신 건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다 떼버리고 감쪽같이 다시 시작할까 하다가 테이프가 아까워서 그냥 시작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그림은 갈수기에 물이 흐르지 못해서 고여있는 계곡의 풍경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흐름을 멈춘 시간이 길어지면 더 이상 계곡이 아니라 물 웅덩이로 변해버립니다. 물 웅덩이가 되어서 말라가는 계곡의 물은 생각보다 빠르게 탁해집니다. 다시 비가 와서 흘러갈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갇혀있는 물은 서서히 말라갑니다. 수면의 윗부분엔 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서 빛 반사가 적습니다. 비교적 돌들의 모양과 명암과 색이 선명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래쪽 부분은 수면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없어서 하늘의 밝기를 그대로 반사합니다. 이 나무의 그림자가 진 부분의 윤곽이 수면의 느낌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나무가 직접 그림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나무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형상도 신중하게 그려야 하고 양쪽의 밝기와 기본적인 색의 표현도 정확해야 합니다. 동일한 물의 표면 위에 서로 극명하게 다른 표현이라서 더 강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반사된 부분의 색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물속의 이끼의 색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끼 낀 돌들의 전체 색조는 대략 녹갈색을 띠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각각의 색이 다릅니다. 조금 붉은 느낌이 강하기도 하고 보랏빛을 띠고 있는 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양한 색들을 가진 돌들이지만 물속에 있는 돌의 느낌을 벗어날 만큼 강한 원색이나 튀는 색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돌 하나하나의 색을 결정할 때마다 전체에 어우러지는지를 잘 확인하면서 그려나갑니다. 이 돌들 중에서 유일하게 물에 잠겨 있지 않고 솟아나온 돌입니다. 바싹 말라서 유난히 밝고 완전히 다른 색입니다. 물이 닿은 경계는 밝게 빛납니다. 물속에 있는 돌들도 선명하진 않지만 명암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강해 줍니다. 잔잔한 수면에는 작은 홀씨 하나가 떨어져도 선명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소금쟁이가 밟은 자국이 꽤 큰 파장이 되기도 합니다. 파장은 동심원을 그리면서 예쁘게 반짝입니다. 동심원의 굴곡 중에 어두운 부분은 물속의 색을 반영하고 밝은 부분은 하늘의 밝기를 반영합니다. 아래쪽 하늘을 반영하는 밝은 부분은 물속 돌들의 형상이나 색들을 선명하지 않게 표현합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뜻입니다. 오일 파스텔도 딱 그렇습니다. 아니, 오일 파스텔처럼 건식 재료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120색으로 바꾼 다음에 아직은 풍족한 기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색으로 칠하지 하고 생각하면서 눈을 돌리면 딱 그 색이 있습니다.
이거 좀 밋밋하게 흘러가는데 어쩌지 그러고 고개를 돌려보면 마땅한 녀석이 손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원하는 색이 없으면 화면에서 색을 섞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도 더 걸리고 그나마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도 많았는데 좀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그림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좀 절약이 된 것도 같습니다. 확실히 다다익선이 맞기는 맞나 봅니다.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면 제가 재료를 정돈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게 한번 어질러지기 시작하면 책상 위가 온통 난장판이 돼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질러진 가운데에도 그만의 질서가 있고 그걸 통제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통제를 벗어나서 헝클어진 상황이 잘 파악이 안 됩니다. 둘 중 하나, 항상 가지런하게 정리를 하면서 오일 파스텔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아무리 헝클어진 상태에서도 그 혼돈을 제압할 수 있든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색이 많아도 시간이 지나면 또 색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지난번 48색에서 72색으로 바꿀 때도 너무 행복했었는데 그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었습니다. 물속의 돌들이 위치에 따라 제법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나무 그림자 속에 들어있는 돌들의 색도 너무 거슬리지 않고도 어느 정도 다양해 보입니다. 물익기의 느낌을 살려주는 색도 조금 더 첨가합니다. 미세한 명도 조절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높낮이를 표현합니다. 다양한 크기의 돌을 표현하기 위해서 터치의 크기도 최대한 다양하게 구사합니다. 그림자의 경계를 한 번 더 점검하면서 그림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